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1월 1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중 경마인데요. 실질적으로 편성을 보니까 출주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경마가 의외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고로 또 배당 자체도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근간에 강타의 성적은 뭐 지난주에도 7주 연속 대성을 거뒀던 강타이고, 특히나 일요경마에서 총 9개 경주를 적중하며 역시나 대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주교차나 부산교차 성적도 상당합니다. 요즘 뭐 부산교차에서는 거의 이 메인 승부처가 적중을 하고 있고, 제주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승부처가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빵빵 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적 자체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강타가 부르면 무조건 들어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건방을 떨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성적은 가히 뭐 환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현실은 이번 주 경마를 이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자아자 화이팅! 강타의 상승세는 막을 수가 없다. 자, 절대 죽지 않는다. 불사조의 강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한 경주 한 경주 심층 분석으로 한번 멋들어지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제 1경주부터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렛츠 고! 출발합니다. 일단 뭐 광고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강타의 성적이 워낙에 요즘에 좋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광고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갈 길이 바쁘니까 경주 하나하나에 심층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제 1경주입니다. 자, 토요제 1경주. 어저께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은 금주부터 제가 이 방송 자체의 패턴을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3명이 했을 때처럼 고배당을 잡아라도 새롭게 신설을 했고요. 각 경주별로 복병마 위주로 언급을 많이 해드리겠다는 점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경마부터는 조금 복병 위주로 해서 한번 끈끈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강타가 이 일반적인 분석 자체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강타의 스타일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고배당이나 중배당, 또 비인기마, 복병마,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의외로 혼전 양상을 띠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한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마필들은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되는 마필들은 또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마필과 안 되는 마필들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금각입니다. 안 돼요. 안 되는 마필입니다. 2%가 부족이 아니라 5%가 부족해.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왜 쓰냐, 입이 아프게. 만에 하나 패턴적으로 봤을 때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배당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3번 금강이는 그 여지를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강 경주시 금강 2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의 부족으로 고전 중인 마필이거든요. 선행력의 부족으로. 그러면 이 마필이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냐? 그건 아닙니다. 거세마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지전,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9월 8일 경주죠. 9월 8일 경주 때 마필 자체의 그 선행력을 뽑아낸 적이 있어요. 뽑아낸 적이 있었는데 금강 2번의 경주에서 능력 발휘를 못했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선행력의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마필이 뛰려고 그러면 선행력을 향상을 시키면 뛸 수가 있는 여지죠. 그러면
자동 2번매 내지는 3번매를 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필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바로 이 선행력을 향상시켰을 때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번 금각이는 능력은 5%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배당마로서 남들이 안 보는 마필을 말씀을 드린다면 3번 금각이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아마 책에도 5도 안에도 잡히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7번 대명불패입니다. 이거 예전에 선행을 가도 안 되고 초창기 시절에 선입을 서도 안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짧은 마필이었죠. 짧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 중에서 요즘 잘 뛰는 마필이 지난주에 나왔던 너미드마 뭐 대명불패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요즘은 의외로 거리 적응력을 배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대명불패도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항시 이런 말들은 받치기 이상을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단통을 때리거나 축으로 세우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못 맞힐 때 못 맞히더라도 이런 마필들을 그렇게 가져가면 위험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9번 우빈명가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것도 2%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 우빈명가라는 말을 왜 이 경주에 쓰냐면 대명불패가 불안하거든. 인기만데 불안하니까 금각이라는 마필과 이 우빈명가라는 마필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가 불안했을 때는 이런 마필들을 언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10번 센 대표입니다. 일단 총력전입니다. 아베를 기승을 시킨 거 보니까 박해철 마방에서 강하게 도전을 할 것으로는 예측이 되는데 직전 급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는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놈이 그렇게 센 놈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14번 나온리더입니다. 얘가 축이에요. 얘가 축마다. 축이다. 강축이다. 데뷔 후 4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서 자, 이 패턴 자체가 선취력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부러질 때 부러질 대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성장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14번 나온 이들은 부러질 때 지더라도 이번 편성에서는 충마다. 고로 이번 경주시에는 실질적으로 이 14번을 놓고 배당판에서는 10번과 7번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7은 좀 안 보고 싶어. 7은 안 보고 싶으니까 14번, 10번 쪽으로 단통 승부를 하고 여기다 배당으로는 3번과 9번을 가져가는 전략. 그러니까 14를 놓고 3번, 9번. 얘네들은 3번 금각이나 9번 우빙뭔가는 예상제에서 안 잡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도 보병마예요. 그러니까 보병마를 맞추는 걸 전략으로 가고 14번, 10번으로만 인정을 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4번 금각이네요. 잘못했습니다. 4번 금각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가져가야 돼요. 14번, 4번에다 9번.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4번 금각이. 4번 금각이하고 9번 우빙뭔가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병마가 나오는 경주는 복병마에 대한 집중 설명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병마들을 한번 유심히 보고 이번 주 편성 자체가 은근히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복병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로 갑니다. 토요제 2경주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 편성도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의 일전이죠. 기복마 간의 일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들쑥날쑥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요건 터진다. 고로 이 편성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 예상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 강철비마라는 마필을 아실 겁니다. 요 마필이 직접전에 115.9배를 터질 때 제가 이 강철비만을 빼뜨게 축으로 놓고 고배당 승부처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일날 인기 1위가 뭐였냐면 만점 비율이란 마필이었어요. 근데 얘를 뺐어. 아, 나 진짜 돌아버리지. 그래서 강철 비만을 대가리 놓고 인기 1위를 빼는 바람에 못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5배가 아니라 막 200배, 300배짜리를 노린 거지, 강타가. 그래야 뭐 아작을 내보자 이래가지고 200배, 300배를 노렸는데 그래서 새가 됐죠. 이 토요제 이경주는 터진다. 토요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그러니까 토요제 이경주에 여러분들 한번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왜 성장마 경주를 잘하는지, 왜 이런 레이스를 꼭 첫 번째로 승부처로 잡는지, 그리고 적중률도 전문가 최고인지 여러분들에게 적중으로서 자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성도 만만치가 않지만 강타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로 갑니다. 요번 편성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성장일로에 있는 그런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마 1두가 출전하는데 아주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선 2번 테일스트라는 마필. 2번 테일스트. 한두 더 설명을 드려보죠. 자, 일단 전개성으로 보면은 9번 인디시티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종반 뚝심이 워낙에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팅기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3번 대싱지바도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종반 탄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팅기기는 어렵다. 자, 그랬을 때 2번 테일스트. 제가요, 성장마 단계에 있을 때 가장 이 요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 뭐야? 100번, 1000번도 더 얘기했어. 딱 3가지예요. 성장마 경주에서 이 싹수를 보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데뷔전이나 이전째 선취입력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돼. 선취입력 중에 하나는 보여줘야 된다. 하나는. 그래야만 이 마필이 앞으로 뛸 것이라는 걸 감안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데뷔전을 뛰고 이전째를 뛰었는데 선취입력이 모두 동일선상, 선취입력이 모두 동반상승 하는 패턴은 파워감이 보강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3전째도 무조건 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람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앞에 막 빨리 뛰어서 그럼 T가 죽지, 지쳤으니까. 그리고 좀 천천히 가서 페이스 조절하고 그러면 T가 막 나와야지. 그런 어떤 단편적인 면이라도 보여줘야만 너는 싹수가 있구나, 앞으로 대기만성을 하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일정한 속도로 뛰고 있어. 그러면 그런 말들이 이 산에 올라가는 거랑 제가 비교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이 테일스트라는 마피는 이번엔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제 예상을 한 1년만 들으시면 다 알아요. 저보다 박사님들, 야, 강타야, 알았어. 그냥 넘어가. 야, 이제 그런 얘기, 지쳤어, 이제. 그냥 넘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그냥 서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3번 대싱디바입니다. 대단한데도 죽던 살던 간에 데뷔전과 이전째에 나름대로 선행력을 꾸준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놈의 단점은 뭐야?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력이 부족한데 앞말이라는 점으로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행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편성에서 사실 뚝심마가 있으면 3번 대싱디마는 땅을 팔 가능성이 있죠. 땅을 팔 가능성이란 건 지구력 부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야. 그러니까 3번 대싱디마는 고로 전개 2점을 잡고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이 있다. 3번 대싱디마 가져가는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 7번 지상의 여왕이란 마필이네요. 7번 지상의 여왕. 이 마필도 조금은 제가 그러니까 아까 데뷔전하고 이전째 경주력을 끌어냈는데 데뷔전이 완전히 바닥이야.
그냥 형편없는 능력을 보여줬어. 그래놓고 이전 때의 급상승을 보여줬어.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승군전을 치노.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의외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그래도 아까 그런 케이스에 걸렸어도 부러지면 이런 유형이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습을 1, 2전 때 보여줬다는 거잖아. 극단적인 거는 경마에 있어서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그러니까 이빨 끌어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쥐약이니까. 그런데 지상의 여왕이 약간 그런 극단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임력이 원체 괜찮은 놈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가져가 보고 싶네요. 9번 인디 30. 일단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놈도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마필이 끝까지 버팅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뛰어봐야 알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전째에 싹스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테일스트는 충마입니다. 충마예요. 그러면 2번, 3번이 단통입니다. 전개 2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을 놓고 7번, 9번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제 3경주는 비교적 쉬운 경주예요. 쉬운 경주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안 들어오면은 어떤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교로 보는 게 아니라고. 조교는 내가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조교로 변화를 보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를 보거나 어떤 남자 둘이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 저놈이 누가 더 빠를 거라는 걸 예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뛰어봐야 알지. 그렇듯이 그렇게는 저는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100이면 100. 그러면 어느 사람 눈이 맞아. 촉으로 하는 거지. 그건 촉이잖아. 그건 촉경마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경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인정하셔도 돼요. 무당경마지. 자, 제주교체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다. 고로 전개상 선취마들이 유리하다. 선취마 유리.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맥을 잡아놓고 한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세단장 조금 2%가 부족해 보이네요. 뭔가가. 그 다음에 정성스러워 안 되고 3번 태평대로입니다. 3번 태평대로. 태평대로 갖고는 제가 한번 추천 경주로 해서 한번 먹었어요. 이놈은 직지천 경주에 10만 유추랑 왔을 때 제가 한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 마필은 굉장히 저하고는 사대가 좀 맞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 아주 매력적이고 기복이 적어요. 그리고 취임력이 우수해. 그러니까 이번 편성하고는 입상을 위한 딱 맞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상마.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가져간다. 3번은 그냥 딱이야. 이 편성에서는 와야 돼. 정상적으로 뛰면 와야 돼. 4번은 기복마 패턴이고 그 다음에 항해 용맹이 따끈따끈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능력은 2%가 부족해서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신궁전설입니다. 7번 신궁전설. 이 마필은 1200의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거리 적응력을 배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능력이 우수한 마필은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2%가 부족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력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선취인력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능력을 이렇게 쭉 끌어내면 얘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끌어내는 건 뭐야? 이 마필이 힘이 좋아서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얘 항상 많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그런데 패턴적으로 이런 성장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강을 했으면 얘는 당연히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온다는 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띈 그림을 그리고 패턴의 그림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리듬하고 똑같고 신체도 바이오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모양새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신궁전선은 직전 조정에 따른 경지력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8번 신명란이란 마필입니다. 이놈은 약간 기복이 좀 있지만, 기복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능력은 우수해. 능력은 우수하니까 절대적으로 자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배팅권에 가져가는 이 세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8번, 3번을 단톡으로 때릴 겁니다. 8번, 3번. 그 다음에 7 놓고 3, 8. 요 세 마리 싸움으로 제주교체 1경기는 끝난다. 이게 정석이다. 이변도 없다. 요 세 마리로 그냥 지지면 돼요. 뭐 요즘 이 제주 경마를 여러분들 소수를 믿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소수라는 게 제주 경마 말값이 싸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소수예요. 비싼 소수도 아니고. 그런 소수 믿고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막 박는다는 게, 이 소수의 실태를 알면 참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야,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자, 토요제 4경주입니다. 제가 마팔에만 그래도 경마를 한 거로 따지면 한 25년, 30년을 했어요. 배팅한 것까지 따지면. 그러면 제가 생존수전, 공준전, 완전히 로켓전 다 안 겪어봤겠어요. 뭐를 안 해봤겠어요. 이 마팔에서 뭐를 못 봤고. 구간 시절, 뚝섬 시절, 이 고대산 이런 마필들 다 있을 때 그때부터 경마했으니까. 다 아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요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전력 미숙의 신마와 성장마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대웅입니다. 대웅제약, 우루사 할 때요. 대웅, 항대웅, 씨름 선수. 대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왠지 모르게 힘이 셀 것 같잖아요. 이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시 비교적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일수하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일단 4번 대웅이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죠. 3번 퍼펙트 딜이란 마필이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은 있지만, 강타가 부른 견주에선 선행이 아니래도 선입전개 능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대웅은 이 편성에서 거의 축막감으로도 노려도 되겠다. 편성상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주의 마필. 요주의 복병 6번 국캐피탈. 요거는요, 실질적으로 데뷔전과 이전째,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이 없어요. 전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데, 취임력 하나만 약간,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건 이제 늑발성을 했기 때문에 그 취임력을 보여준 건데, 정상적인 발주와 이 선행력을 뽑아냈을 때, 자기의 종반 뚝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6번 국캐피탈이란 마필은 강타가 부른 견지에서 5,500만원짜리의 마필로서 기본적으로 캐피탈 스탠딩이라는 마필들, 그러니까 스탠딩이라는 자마들이 은근히 선행력이 괜찮아요. 혈통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 데뷔 전에 선행력을 못 보여준 것은 실질적으로 겁이 많거나 주류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주류에 적응을 하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6번 국캐피탈 같은 마필은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변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음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7번이 장상곤매라는 마필입니다. 7번 장상곤매. 장상곤매.
참 이름이 어렵네요. 장상곤매. 이 지난주에 제가 김병진 마주의 마필을 오경환 기수가 뭔지 타고 나왔을 때 요 마주님은 근간에 마필 수독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7번만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조심을 해야 된다. 승부 의지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6,500만 원에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력도 상당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놈은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 7번 장상곤매 요 마필도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내려가서 가속 주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도 싹 지워버리고요. 4번, 7번 단통이네. 단통이고 여기에 6번만 가져갑니다. 6 놓고 47. 이렇게만 가져가고 4번, 7번 단통으로만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일 현장에서 이런 경주는 예시장 상태를 꼭 보시고 체중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 그 필수예요, 필수. 체중 체크가 제가 보기엔 조교보다 더 중요해. 성장마들한테. 아니 밥을 엄청나게 처먹는 놈들이 있잖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기들이 비만형이 많잖아.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애들은 잘 뛸래 잘 뛸 수가 없잖아. 그 밥을 안 먹어. 나는 이게 잠도 안 자고 막 하루 종일 뒤척거리고 이런 놈들은 또 삐쩍삐쩍 마르잖아. 성장마인데.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마 경주는 체중 체크가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제주교차 2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승부처입니다. 2경주가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왜 오늘은 제주교차 2경주를 일찍 잡았냐? 여기가 제가 보기엔 뒤에 부분보다 더 터질 것 같아요. 물론 제주교차 4경주도 괜찮은데 요건 맞힐 수도 있고 또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좀 터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라마 2등급인데 요 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승부를 해보겠다. 이 노림수에 관리마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번 제주교차 2경주는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제주교차 2경주를 멋지게 때려보겠다. 요 근래에 계속 3주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특히나 토요 제주교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타가 이 제주경마도 요즘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리고 그 가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흔해 빠진 소수 같은 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수를 봤나, 제 얘기를 듣나, 되는 놈은 되는 놈이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놈이요. 되는 놈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놈이 또 소수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맞힌다면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제주교차 2경주 UCC 메인 승부처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 토요제 5경주로 갑니다. 일단 토요제 5경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마간의 일전이잖아요. 성장마간의 일전. 성장마간의 일전.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이런 경주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마필이라도 무조건이란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를 그려볼 것 같으면 1200이죠. 1200이니까 선행군이
선행군이 누가 붙냐면 여기서 가장 앞에 깔 수 있는 놈이 2번 금젤로고 그 다음에 포진을 할 수 있는 놈이 11번 냉킹킹과 여기에 1번 쿠거 카페야. 이 1번, 2번, 11번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 엇비슷한 선행력. 그래서 누구 하나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니야. 그리고 거리는 1200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비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팅길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다. 자, 먼저 1번 쿠거 카페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1번 쿠거 카페라는 마필은 그래도 봐주고 싶어요. 왜? 일단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 선행을 갔을 때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이번에는 뭔가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다가 이 마필 자체의 잠재력이 우수하다. 잠재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번 게이트의 조경환 장의 1번 쿠거 카페가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호락호락 물러날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금젤로입니다.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2번 금젤로가 이번에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입상권 유입이 가능하지만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는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금젤로라는 마필은 실질적으로 배팅권에서 빼기는 어렵지만 이놈을 축으로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왜? 2번, 1번, 11번이 비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선 이놈이 마체가 작기 때문에 옆 마필과의 힘싸움을 하게 되면 근성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2번 금젤로는 이 편성에서도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밖에 없다. 자, 3번 인디안 블루입니다. 3번 인디안 블루.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 기본적인 순발력은 떨어집니다만 갖고 있는 순발력이 있어요. 안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 제대로만 밀어준다면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얘는 데뷔전 때는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째는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성장마간의 성장 추이를 봤을 때 얘는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고 볼 수가 있는 말이야. 3번 인디안 블루는 바로 그런 케이스에 제대로 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또 누구냐? 바로 이 6번 필승 여왕이란 마필입니다. 6번 필승 여왕. 자, 일단 선행 경합이 심한 가운데 1200경주라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리고 이 1번 쿠거 카페나 6번 필승 여왕은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기본적인 선행력까지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1번, 6번 같은 놈들은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 굉장히 센 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도 되고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세게 봐주지 못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런 마필들이 이제 문제의 마필들이에요. 그런 마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9번 승부신화입니다. 9번 승부신화.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이 하강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선행력을 못 끌어낸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취임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취임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젤로라든지 1번 쿠게 카페라든지 6번 필승여왕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 왜 그러냐면 선행 경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능력은 부족한데 이 취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이 9번 승부신화 같은 마필도 취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뒤에서 날라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편성은 저는요, 3번 인디안블루를 축으로 가져가 보고 싶고, 여기서 1번 쿠거 카페를 때려보고 싶고요. 여기서 2번은 잘라보고 싶고요. 여기서 6번, 9번을 받치고 싶어요. 왜? 선행 경합은 다 부러뜨리고 선입적인 능력이 없는 놈들은 선행 일변도의 놈들은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3번, 1번 단통에 3 넣고 6번, 9번. 안발들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닥에 깔고 베이스로 깔고 봐줘야 되는 경주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이 5경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4경주.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중배당 승부처다. 오늘은 제주경마를 하나 더 가져가요. 승부처를. 이 편성은 맨날 싸우는 놈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영상신호 싸우는 놈들이 매번 싸우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영상신호라든지 근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말들이 배당판에는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배당판의 인기마가 이번에는 부러진다. 이놈들이 이번엔 부러진다. 그리고 실질적인 능력마들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약간 비인기마예요. 비인기마. 왜? 얘네들이 배당판의 인기마는 근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놈이고 얘네들은 능력을 숨기면서 편성의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말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이번 편성에서는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교차 4경주도 터진다. 중배당이 터진다. 그러니까 제주교차 4경주는 배당판의 인기만을 보지 말고 숨어있는 실질적인 능력만으로 때리는 강타의 제주경마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다. 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는 원래 이제 강타가 추천 경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일반 경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6경주.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오너마피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하여튼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야오라이언 아직까지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뭔지 모르게 이번에는 경주력이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를 갖고 싶지가 않고요. 2번 올라용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이기 때문에 별반 메리트를 갖고 싶지가 않습니다. 3번 서든포천도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도 경주력을 끌어내긴 끌어냈지만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베스트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3번 서든포천에 대해서도 아주 안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게 보기에도 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보고 싶어요. 3번 박태종 기수가 탔더라도 4번 과천 대감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요 마필은 이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출인력 모두가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3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고 또 데뷔 전과 2전째에 선출인력 동반 상승. 그러니까 이 편성이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도 줄었다. 그냥 무조건 되는 마필이죠. 그냥 배팅권에 가져간다. 자, 여기서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또 유심히 볼 것이냐. 배당권 전력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문학스 캠퍼. 문학스 캠퍼.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배당으로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꾹 참았는데 이번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유일한 보병권 전력입니다. 이 편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문학스 캠퍼는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요하는 마필이다. 예, 꼭 배팅권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6번 한열철룡입니다. 한열철룡. 이 마필도 사실상 큰 능력만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현군에서는 기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20전 동안 2착 한 번을 했으니까 능력만은 아니죠. 2착 한 번을 했으니까 20전 동안. 그러니까 이 마필도 이 편성 자체가 약하지만 20전을 찍었던 말이기 때문에 걸으면 다 나온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육바 한열천령은 그래도 이 편성에선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시드니 샤크입니다. 일단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던 경주에서 완전히 공백 이후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하다.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하다. 이런 마필들은 제가 얘기를 하잖아. 이 걸음이 확 깔려졌다. 이런 거는 바로 이런 케이스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는 조교를 보지 않아도 이런 말들은 그냥 무조건 조교가 좋아. 왜? 아니 경주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걸음을 보여줬는데 애가 걸음이 나쁜다는 건 뭐 그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 메시가 연습하는 걸 봐야지 잘 차는 걸 알아요? 걔가 걸어온 행보가 있잖아. 그 마찬가지라고. 이 10번 시드니 샤커는 근간 두 번의 공백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 무조건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이제 없네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4번, 10번이 단통이네요. 4번, 10번 단통이고 여기서 4 놓고 5, 6으로 받치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부러져 버리면은 10을 놓고 5, 6인데 여기서 한열초령을 가져가지 않고 만약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 놓고 4텐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얘는 아직 덜 보여준 거고 얘는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5 놓고 4텐을 받쳐도 된다. 그냥 4텐이 들어오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받치는 거에 오히려 영양가 면에서는 더 낫지 않니. 6번은 들어오면 그냥 흔한 말로 똥 밟았다. 아유 씨 이런 놈이 들어왔는데 못 맞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토요제 7경주. 요 경주는 고배당을 잡아라.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입니다.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네.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올까요? 잠깐 한번 죄송한데 전화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 영향가도 없는 전화가 계속 오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이제 해서 이번 토요제 7경주가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코너를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능력차가 엇비슷해. 엇비슷한 능력마 간의 일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엇비슷한 마필 간의 일점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 하나 약하다 강하다를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도 살펴봅니다. 1번 부산성 레이드는 거리 적응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 4번 맥시멈 스피드도 안 되는 마필로 보여주고 싶고요. 자, 여기 이제 5번 클린업 시대인데 안 된다고 보기에도 뭐하고 된다고 보기에도 뭐예요. 5번 클린업 시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의표를 찌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아주 세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안 보기에도 뭐하고 그냥 받치는 정도로 일단 적어는 놓고 싶은 그런 마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별반 영양가 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테리엇. 요것도 2%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엔 시종 1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게리마트. 요거를 제가 노던 스카이에 한 방으로 29.8배를 단통으로 때려드렸죠. 완전히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냈어요. 상황을 냈던 강타입니다. 자, 10번 베스트 아이.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니까 요 베스트 아이인데
요 마필도 제가 보기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골마겸에 시달린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 하지만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11번 미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지만 이 걸음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번 파스까지 때리면은 들어올 수도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14번 대박 연출입니다. 대박 연출.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에서 문세영 관장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선출인료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번 대박 연출까지는 봐줄 수가 있다. 여기서 이 클린업 시대는 좀 안 보고 싶고 원틀은 10번, 13번입니다. 원틀은. 그러면 이건 배당이 이렇게 없어요. 이 11번 미카라는 마필이 이게 바로 배당마예요. 이게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네.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 11번 미카라는 마필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걸음의 신장세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요 놈을 한번 노려보자는 거예요. 이 11번. 얘가 들어오면은 고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정도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11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주는 11번, 10번 단통에 11 놓고 14번 이렇게 두 방을 때리든지 아니면 14 놓고 10, 11을 받치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큰 고배당은 아니지만 이 11번 미카라는 마필의 근간 걸음의 행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10번, 14번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이지만 이 11번이라는 보병만을 세게 보고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중배당을 잡아라.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에서 11번 미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 고배당을 잡아라에서는 뭐 맞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배당만을 갖고 가는 거니까 기본으로 맞힐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을 항상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자, 일단 토요제 8경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경주예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백화력입니다. 일단 마방 측면으로 본다면 문세영 기수의 구조 승부니까 승부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추임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였던 마필인데 과연 그런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의지는 강하다. 의지는 강한데 과연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편성이 약해요. 편성이 약한 틈을 타서 편성이 약하니까 그 탕을 타서 이번 백화령이 또 한번 입상을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배팅권에 가자는 가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뭐 아주 세게 보고 싶은 그런 유형의 마필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유주의를 해야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이 복병권 마필입니다. 3번 흥룡비상. 마필 자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시에 선행을 과연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선행을 가면은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감량 2점까지도 있어요. 그런데다 이 마필 자체가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이 주행불량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나갔는데 재검시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다. 재검시 발걸음이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 3번 흥룡비상은 복병권 전력으로 꼭 봐줘야 된다. 이게 당구장 표시합니다. 복병권 전력 3번 흥룡비상은 꼭 봐야 된다.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3번 흥룡비상.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뭐 천정무지 이런 거 안 되고요. 7번 불꽃대왕입니다. 불꽃대왕.
편성상으로 보면 얘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못 가면은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어요.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는데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2번 백화령은 누가 선행을 가든지 3번 흥령비상이 가든지 7번 불꽃대왕이 가든지 간에 따라가면서 취사 선택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 왜? 편성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2번 백화령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전개상으로 보고 뛸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실상 9번 대마령도 되고 뭐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마필도 안 보고 이 3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2번, 3번 쪽에 단통 때리고요. 7 놓고 2, 3 이렇게만 맞춥니다. 2번 백화령의 승부 의지를 강타도 읽어준다. 2번 백화령의 3번 흥룡미상의 보병 2번 3번 중매당 단통 때리고 7 놓고 2, 3 이렇게 맞히는 전략. 이렇게만 된다면은 뭐 짭짤하겠죠. 짭짤하니까 이런 경주 한번 유심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토요제 9경주입니다. 이 토요제 9경주부터 토요제 12경주 12경주가 요게 9, 10, 11, 12 이 4개 경주가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여기서 아주 끝장을 낸다. 여태까지 한 거는 다 워밍업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강타의 토요경마 승부처는 지금부터다. 여기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요제 9경주. 토요제 9경주. 이 경주는요.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준메인 승부처.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 토요제 9경주에서는 이 인기 한 4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기 4위. 이놈을 충만업까지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간은 복병성 마피를 충만으로 노려가지고 여타 인기만을 바닥에 깔아놓고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이 9경주는 제가 보기에 무조건 가는 마필이 한두가 있다. 그 마필을 강축으로 놓고 승부를 때릴 것이다. 그래서 바닥에 깔아놓은 놈들이 무조건 3방으로 때리면은 적중을 할 수 있고 그 인기 4위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도 중배당이 가능하다. 토요제 9경주는 UCC 중매인 승부처로서 중배당을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UCC 중매인 승부처다. 9경주를 맞춰야지 스트레이트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 9경주에서 뭐 5, 3마리 승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여기는 인기 1위 내지는 인기 2위 정도가 되는 인기말을 자릅니다. 안 보고 싶어요. 인기말을 자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강축마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되는데 인기말을 자르니까 당연히 이번 10경주도 중배당 가능성이 높죠. 강축마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알쏭달쏭이라든지 도도공주라든지 돌쇠라든지 대장족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다들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서 강타만의 단통, 우리의 단통, 강타만의 단통으로 중배당 단통으로 10경주 자신있게 이 UCC 메인 승부처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고 9경주가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이 두 개를 붙였어요. 9경주하고 10경주가 오늘의 토요경마 중에선 가장 하이라이트 제대로 때릴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이에요. 9경주 10경주에서 그냥 끝장을 내자, 아작을 내자, 여기서 상황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승부를 9경주 10경주에서 걸어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경주로 갑니다. 11경주는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죠. 거의 뭐 가장 큰 1군 경주인데 요 경주 역시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보병마. 요즘 1군 경주가 국산 1군 경주가 많이 터지잖아요. 이 숨어있는 보병마가 이 편성에선 존재하고 있다. 뭐 통제사라는 마필 이런 마필이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별반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 토요제 10일 경주에서도 보병마 위주로 해서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게 터진다. 요즘 1군 경주가 터지듯이 요 10일 경주를 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로 갑니다. 요 12경주는 5번 불멸시라라는 배팅권의 충마가 있습니다. 토요제 12경주 불멸시나 34조가 금주에 보니까 3마리가 갈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12번 불멸시라도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축에 대길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도 한 인기 한 4위나 5위 정도 되는 말로 단통 승부를 할 거예요. 요게 이제 한 10배, 15배 정도 되겠죠. 10배에서 15배. 그러니까 요거를 단통으로 승부를 해서 중배당 단통이다. 강축이 있으니까 뭐 단통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번 불멸시라는. 그러니까 이 12경주가 오늘 중배당 단통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경주 중에서는 토요제 9경주하고 10경주가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UCC의 메인과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된 후반부 승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팅 자금을 잘 관리하세요. 초반반에 다 올인되고, 야, 네가 맞춰서 이겼다고 그랬는데 난 올인돼서 집에 갔어. 아니, 문자든 음성이든 간에 1경주 때 다 공지를 하고 텍스트에다도 제 승부처가 뭐라는 거 공지를 했는데 그 자금 관리를 못 하신 것까지 제가 배팅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어렵습니다. 그래 꼭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이기려고 태어났으니까 금주 경마, 토요경마도 멋지게 강타가 현장에서 승리로 대승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